네, 안녕하세요. 스타드입니다.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액수가 5,790억이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액수가 5,790억. 자, 작지 않은 돈이죠. 근데 이 금액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만 이 금액이고, 다른 보증보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까지 합치면은 그 액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를 숙지하고 계시면은 80%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90% 이상, 99% 정도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집주인하고 직접 거래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이 세 가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 제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하셔야 될 거는 갑구하고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서는 압류나 가압류, 신탁 뭐 이런 거 적혀져 있으면은 아예 거래하지 마세요. 그리고 을구에서는 근저당이 없으면 좋지만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보증금하고 대출금액 합산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합산 금액이 50에서 70% 정도면 적정하고요. 왜냐하면은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보통 수도권 20에서 30% 저감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70% 아래에 돼 있는 것만 계약을 하시면 되세요.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대장상의 호수하고 실제로 현관에 붙어 있는 호수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집주인이 쪼개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돼 있는 거에서 인부들이 잘못 붙여놓은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 101호로 되어 있는데 102호로 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게 되시면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세요. 자, 두 번째, 집주인하고 직접 거래하세요. 사고 터지는 것들이 집주인하고 직접 거래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손님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카톡에 보시면은 영상통화 있습니다. 집주인하고 영상통화해서 집주인 확인시켜 드리고 집주인의 주민번호나 주소 확인시켜 드린 다음에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에 하는 것들은 녹음 가능하세요. 녹음을 해 놓도록 하시고요. 꼭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은 계약서 상에 한 주인하고 주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알려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본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보증금을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주택의 인도, 이사하셨죠?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시면은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대항력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 집주인이 바뀌어도 제가 살고 있는 기간, 계약 기간 동안에 계약 기간을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네, 여기 계속 살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요구가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 확정일자는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나의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약 끝나고 나시면은 바로 동사무소 가셔서 두 가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면은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하면은 그 다음날 0시, 그러니까 새벽 12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텀이 생기죠. 이 텀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쁜 마음 먹은 사람들은 이 텀 사이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약사항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적어 놓도록 하세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더보기란에 작성을 해둘 테니까는 특약사항에 꼭 넣도록 하세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임대인, 집주인은 잔금하고 입주일자 다음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날입니다. 이 길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 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꼭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어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80% 정도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까지 하시면은 90% 이상, 99%까지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번외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시세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 2년 정도, 2년 미만의 신축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지 마세요. 그냥 속 편하게 계약하지 마세요. 이쁘게 보이지만은 신축 빌라들 같은 경우는 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억에 들어갔는데 시세가 7, 8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아는 깡통 전세라고 말씀드리죠. 원래 뭐 1억에 계약을 했는데 값이 떨어져서 매매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본인이 시세를 모르기 때문에 높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입니다. 그거는 계약하지 마시고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등기부 등본의 발급을 받았을 때 갑구에 신탁이라고 써 있는 거는 계약하지 마라고 말씀드린 거는, 신탁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을구에 대출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신탁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대출금을 끌어오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면은 크게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세 보증금 반환 액수가 5,790억이라고. 이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이거 꼭 가입해 보도록 하세요.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거절됐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이거를 보증금을 반환 안 해줬던 경력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집주인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가입을 해보세요. 금액, 전세권 설정하는 것보다 금액은 저렴할 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도록 하세요. 서울보증보험도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강력한 권리지만은 집주인이 잘 안 해줄 거예요. 전세권 설정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가급적이면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게 본인 보증금 지키기에는 더 수월합니다. 다른 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한 다음에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바로 경매를 집어넣어서 본인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해달라고 해보세요. 뭐 해준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하신 집이면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지금 못 줘, 뭐 다른 사람 드려야지 나는 보증금을 줄 수 있어, 근데 나는 다른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냥 짐 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짐 빼시면 안 되고요. 관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다음에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고 하면은 본인 순위가 밀리게 됨으로 인해서 본인 보증금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법원에 가셔서 꼭 임차권 등기 명령 하시고 이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그 대출 받으러 은행에 가시면은 발행해 달라고 하는 서류 중에서 국세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 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하냐면은
세금 안 낼 정도면은 이자 갚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국세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계약하기 전에 국세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기분 나빠하는 집주인도 있을 겁니다. 그럼 계약하지 마세요. 그런 집주인이라고 하면은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에 홈택스에서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받는데 2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하고 지방세 완납증명서 꼭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본인의 보증금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90% 이상 99%까지 본인 보증금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1% 남겨둔 거는 정말 요즘에 사기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지키셨다면은 그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스타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